안녕하세요. 영화와 드라마를 심층 분석해드리는 열교수의 씬바이씬입니다. 지금 기묘한 이야기의 5번째 시즌 파트 1이 공개된 이후로 커뮤니티가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4화에서 윌이 각성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각성에 대한 암시를 하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바로 마이크가 윌에게 소서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소서러는 번역하면 마법사입니다. 그러니까 윌 보고 너는 마법사야 라고 말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여러분은 더퍼 형제가 시즌5에 숨겨놓은 멋진 결말을 놓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에는 마법사를 뜻하는 단어가 많기 때문입니다. 위저드, 매지션, 워록. 그런데 왜 하필 소서러였을까요? 이 단어 하나에는 윌 바이어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자신을 희생해야만 끝나는 비극적인 미래까지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시즌5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드라마의 경전이자 바이블인 던전 앤 드래곤을 기초로 하여 소서러라는 단어를 하나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드라마의 DNA와 마찬가지인 던전 앤 드래곤 D&D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래야 윌의 진짜 정체가 보일 테니까요. 1974년 보험 웹판원이었던 게리 가이각스는 인류의 놀이문화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물건을 내놓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TRPG 던전 앤 드래곤이죠. 이 게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즐기는 발더스 게이트 3,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한국의 전설적인 게임 리니지까지 이 모든 게임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힘의 12를 분배하고 전사로 거듭난다. 지능을 높여서 마법사로 전환한다. 이런 스탯의 개념, 레벨업의 쾌감, 파티 플레이의 역할 분담, 이 모든 시스템의 조상이 바로 D&D입니다. 하지만 80년대 소년들에게는 D&D는 단순한 게임 이상이었습니다. 학교에선 운동도 못하고 여자애들한테 무시당하는 루저였지만 이 테이블 위에서만큼은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기묘한 이야기는 바로 그 상상력의 마법이 현실의 공포를 이겨내는 이야기입니다. D&D의 핵심은 바로 이 20면체 주사위입니다. 칼을 휘두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괴물의 눈을 피해 숨을 때 그 성공 여부는 오직 주사위가 결정합니다. 20이 나오면 내추럴 20, 즉 기적같은 대성공 크리티컬 히트죠. 반대로 1이 나오면 대실패 크리티컬 미스입니다. 칼을 휘두르다가 자기 발등을 찍거나 숨었는데 재채기를 해서 들키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소름 돋는 디테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즌 1의 1화를 기억하시나요? 윌은 데모고르곤을 향해 파이어볼을 외치며 주사위를 던졌지만 주사위는 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결과값을 확인하지 못했죠. 이것은 윌의 운명이 규칙 밖으로 튕겨져 나갔음을 암시합니다. 게임의 룰이 통하지 않는 곳, 바로 뒤집힌 세계로의 실종을 암시하는 더퍼 형제의 미친 연출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윌은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플레이어가 아니라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존재가 되어서 말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영상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D&D 세계관에서 마법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위저드와 소서러죠.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면 5번째 시즌의 결말이 보입니다. 우선 위저드는 모범생입니다. 지능 스탯이 핵심이죠. 도서관에 파묻혀 주문서를 연구하고 공식을 외워서 마법을 씁니다. 두 번째 소서러는 타고난 금수저입니다. 이들은 책 따위는 보지 않습니다. 주문을 외울 필요도 없죠. 이들의 힘은 혈통에서 나옵니다. 조상이 용이거나 악마이거나 혹은 차원을 넘어온 괴물과 접촉해서 피가 섞였거나, 그래서 소서러의 핵심은 지능과 배움이 아니라 존재감 그 자체입니다. 베크나는 전형적인 위자드,
그 중에서도 흑마법을 연구해 불사의 몸이 된 리치에 해당합니다. 헨리 크릴은 태어날 때부터 초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힘을 이해하고 증폭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구했죠. 연구소에서도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문을 여는 방법을 스스로 깨우쳤습니다. 위자드의 주 스탯은 지능입니다. 베크나는 감정보다 차가운 이성과 논리로 세상을 파괴하려 하죠. 베크나는 계획적입니다. 희생양을 고르고 시간을 맞추고 의식을 치르듯 힘을 사용합니다. 이는 주문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위저드의 특성과 같습니다. 반면 각성한 윌은 소서러죠. 그의 힘이 외부로부터 주입된 본능적 힘이기 때문입니다. 윌은 마법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마인드 플레이어에게 빙의당하고 뒤집힌 세계에서 살아남으며 그 세계의 기운이 몸에 주입되었습니다. D&D의 에버런트 마인드 소서러처럼 이계의 존재와 접촉하여 힘을 얻은 케이스입니다. 윌은 베크나나 괴물의 존재를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감각으로 느낍니다. 논리가 아니라 본능적인 연결이죠. 소서러는 감정이 격해질 때 폭발적인 힘을 냅니다. 윌이 각성한다면 베크나처럼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해 뒤집힌 세계의 힘을 쏟아내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즌을 복귀해 보겠습니다. 1983년 베크나는 납치한 윌에게 동굴을 꽂아 자신의 입자를 주입했습니다. D&D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윌에게 어버레이션, 이형체의 혈통을 이식해 준 것입니다. 즉 윌은 공부해서 마법사가 된 게 아니라 괴물의 힘이 몸속에 흐르는 돌연변이 소서러가 된 것입니다. 이를테면 스파이더맨에서 피터 파커가 유전자 변형 독거미에게 물려 슈퍼파워가 생긴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이렇기 때문에 마이크가 윌에게 소서러라고 칭한 것은 윌의 정체에 대한 완벽한 정의였습니다. 그렇다면 윌의 특별한 능력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일까요? 시즌5의 다화에서 윌은 베크나의 정신을 이용해서 데모고르곤들을 공중에 멈추게 만들고 팔다리를 꺾어서 해치워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소서러의 능력입니다. 위저드인 베크나는 정해진 규칙과 주문대로 마법을 씁니다. 하이브 마인드라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했죠. 하지만 소서러에게는 메타매직이라는 고유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이미 있는 마법의 규칙을 제멋대로 비틀고 변형하고 강화하는 능력이죠. 이 마법의 세계에서 베크나는 일종의 서버 관리자 역할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하지만 윌은 그 서버에 접촉할 수 있는 백도어의 역할을 한 겁니다. 이를테면 마법적 해킹을 한 것이죠. 윌은 베크나의 정신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관리자 권한을 해킹하고 명령어를 오버라이드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공부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죠. 그냥 윌의 본능이었습니다. 베크나가 만든 가장 강력한 무기가 결국 베크나의 목을 겨누게 된 셈이죠. 자, 이제 조심스럽게 10년간의 대장정의 결말을 예측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D&D의 역사를 알면 기묘한 이야기의 마지막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D&D 세계관 최강의 악당 베크나, 그는 과연 용사들에게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충직한 부관이자 뱀파이어였던 카스에게 배신당해 파멸했죠. 카스는 베크나에게 힘을 부여받고 베크나가 준 검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 그 검으로 주인의 눈과 손을 잘라버렸죠. 팬들은 오랫동안 에디 먼슨이 카스일 거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죠. 베크나에게 직접 힘을 받았고 그 힘으로 베크나와 연결되어 있으며 결정적일 때 그를 배신할 수 있는 존재, 진정한 카스의 운명을 타고난 건 바로 윌바이어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D&D에서 카스의 결말은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베크나를 죽인 카스 역시 그 폭발에 휘말려 끔찍한 곳으로 날아가거나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소서러의 마법은 강력하지만 그 대가는 자신의 몸과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죠. 과연 기묘한 이야기에서 윌은 베크나를 처치하고 무사히 호킨스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뒤집힌 세계의 문을 영원히 닫는 마지막 문지기가 될까요? 분명한 건 이거 하나입니다. 바닥에 떨어져 결과를 알 수 없었던 그 주사위. 이제 윌 바이어스는 그 주사위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파트 2에서 그의 주사위가 내추럴 20을 가리키며 기적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크리티컬 미스로 비극적 최후를 맞을지 우리는 숨죽여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1과 칼리는 또 어떤 운명에 처할지, 마지막으로 맥스는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 있을지,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파트 2와 피날레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시즌 5의 파트 2를 기다리면서 파트 1이 궁금하시다면 왼쪽 영상을, 시즌 1에서 4까지의 전체 내용을 복습하시고 싶다면 오른쪽 영상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킨스 연구소장 신바이신의 열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